안녕하세요, 롱앤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슈가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대법원에서 14년 만에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선고를 받은 오모 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적인 병역 거부가 병역법상 처벌의 예외로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했는데요. 사실 지난 6월에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떤 종교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때 당시에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핫펀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법원에서 처벌도 할 수 없다라는 첫 번째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번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설명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죠. 기본적인 틀에서 본다면 대법원은 병역 거부자들이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대법원의 설명을 직접 한번 들어보죠. 단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거부하겠다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형사처벌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와 같은 최소한의 소극적 거부조차 허용하지 않는다면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죠. 좀 길어서 어렵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방금 그 내용에서 귀에 꽂히는 게 바로 최소한의 양심의 자유라는 건데요. 때문에 여기에서 양심과 정당한 사유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는 또 논란이 생기게 됩니다. 우선 이번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야, 그럼 내가 양심이 없어서 군대 다녀왔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남북관계가 많이 진전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분단된 대치 상황에 놓여 있고 또 우리나라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양심의 자유보다 그 위에 있다라고 이번 판단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반대 입장에서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는 지켜져야 되고 또 시대가 변했으니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단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이번 판단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분들도 전제 조건은 달려 있습니다. 바로 병역 거부를 편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이번 판단에 찬성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죠. 야, 나 가기 싫은데 그럼 군대 가기 전에 나 개종할래? 그러면 나도 안 가도 되는 거야? 라고 의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도 역시 잘 알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대법원은 이번 판단에 대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라고 정의한 뒤에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역을 기피하는 용도로만 종교를 내세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뜻을 내비쳤죠. 자, 그럼 신념이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줘야 된다.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이건 이번 오모 씨의 사례를 보면 조금은 더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우선 오모 씨 같은 경우에는 13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2003년 입영통지서를 받은 이래 지금까지 계속해서 신앙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으며 아버지와 동생도 똑같은 이유로 옥살이를 했고 그리고 오 씨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그리고 어린 딸 그리고 갓난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병역 거부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의 종교적 신념이 모든 행동과 생각에 영향을 미쳤다고 대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사실 병역 거부 남용을 막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딱 세운다는 게 무슨 선 긋듯이 이렇게 명확한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대법원이 병역비리 남용을 막기 위한 기준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해당 종교 교리에 양심적 병역 거부가 담겼더라도 다른 신도들도 병역을 거부하는지 교단에서 신도로 인정하는지 교리 내용 전체를 철저히 따르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또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나 개종을 한 거라면 개종을 한 이유 그리고 신앙 기간과 실제 종교 활동 등을 주요한 판단 요소로 대법원은 꼽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좀 파고 하다 보면 약간 모호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 종교에게만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많은 의견이 중첩이 되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또 한 가지 쟁점을 보도록 하죠. 대체 복무는 그러면 어떻게 시킬 것이냐? 한쪽에서는 야, 남들도 목숨 걸고 가는 군대니까 그만큼 대체 복무의 강도도 높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뢰 제거나 지뢰 수색 같은 고위험의 근무를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류의 대체복무는 어떤 징벌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복무 분야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한이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복무 기간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이 육군 현역의 딱 2배 있는 36개월이 얘기되고 있는데요. 사실 일각에서는 UN 같은 국제기구나 한국국가인권위원회가 1.5배 이상의 대체 근무는 인권 침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 전문 연구요원이나 공익법무관의 대체 복무 기간이 한 34개월에서 36개월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서 현재로서는 36개월의 대체 근무가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공식적인 내용은 한번 다음 주 11월 6일쯤 발표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참 난자들에게 있어서는 민감하게 다가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한 국민의 의무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더 첨예한 논란과 함께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말씀드리는 거지만 구독과 좋아요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한 번씩만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 안녕!